사고가 쏟아지는 어느 날 최소 곡성급 폐가에 한 여자가 쓰러져 있습니다. 이어서 음산한 분위기와 함께 한 남자가 등장하는데 이 녀석 드라마가 고증을 참 잘했네. 죽은 사람도 부활시킬 급의 저승사자가 잘생겼네. 존잘이었죠. 근데 너무 억울해. 그의 영롱한 외모는 아니지? 시작부터 여주를 그래도 저렇게 잘생긴 저승사자 만난 건 죽어도 여한 없게 만들어버린다. 행운이잖아? 심지어 지대로 반해버린 그녀는 3도천까지는 반해주실 거죠? 저승길 데이트 신청도 모자라 아니면 찻집 먼저 가나요? 김고은에 빙의하기 시작하죠. 전 같이 찻집 가고 싶은데. 사랑해요. 그런데 그때 존잘 저승사자가 최신 폰을 꺼내더니 사진을 찍습니다. 요즘 저승사자는 최신 휴대폰으로 영혼을 거두나고.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 걸까요? 이 연애는 불가항력. 바로 시작합니다. 6개월 전 한 공사 현장, 구청 공무원 홍조는 공사는 중단할 수 있는 거지? 오늘도 최선을 다해 민원 처리를 하고 있었죠. 규제는 힘들 것 같고요. 됐고! 하지만 안 되겠다! 우리가 직접 해결해야겠다! 민원이란 건 언제나 이런 악성 민원을 일일이 다 받아주면 어떡합니까? 서로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기 마련이었고 보상금 뜯어내려고 생떼 부리는 거잖아 지금! 홍조는 늘 가운데 낀 공무원으로서 새우등이 터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설상가상 인명사고까지 발생해버리죠. 그렇게 6개월 뒤 이 추락사고를 사연 많은 죽음 골치 아파. 한 남자가 주도 면밀하게 관찰하고 있는데 그때 아이스 에이지. 갑자기 주변이 아웃키지 되기 시작하고 심지어 정체불명의 붉은 손이 그를 감싸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오늘은 이러지 말지. 그 붉은 손과 나 오전에 재판 있어. 마치 자아가 있다는 듯 자꾸 만지면 곤란한데. 대화까지 나누죠. 이 정체불명 남자의 이름은 장신우. 완벽한 비주얼과 유복한 집안, 심지어 잘 나가는 로펌의 변호사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껏 하원건설 공사 현장에서 사망한 작업자가 모두 31명입니다. 신유가 이번에 맡은 사건이 바로 6개월 전 추락사였던 것이었죠. 이 정도면 10년은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 정황은 피고인 하원건설 대표 측에 압도적으로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 최후 진술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피고인의 변호인이었던 신유가 재판장님, 최후 진술 전에 마지막으로 자신의 재정 증인으로 사망한 박대호 씨의 부인을 재정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피해자의 부인을 선택합니다. 모두가 그의 선택을 의아해하는 가운데 하음에서 제시한 합의금을 거부하셨습니다. 금액이 마음에 안 드셨나요?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한다고 1억 먹고 떨어지라는 게 말이 되는 건가요? 하지만 1억에 만족하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의미심장한 질문들이 이어지는데 뭐라고요? 증인은 현장 관리 소홀, 안전시설 미비 등으로 추락사를 예방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 2개의 질문과 작업 환경이 엉망이라고 남편이 그 현장 다닐 때 너무너무 힘들어했어요. 힘들었겠죠. 하지만 힘든 건 일이 아니라 마음이었을 겁니다. 단 하나의 문장으로 아내가 추락사할 것을 강요해서. 법정의 분위기를 순식간에 반전시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정정하겠습니다. 이제 사건은 추락사가 아니라 추락사고를 강요하셨죠. 그럼 뭐 일부러 죽이랬다 했단 말이에요? 아드님이 지난 1월에 혈액암 진단을 받으셨죠. 희귀 케이스라 약물 치료에 많은 돈이 필요했고요. 그의 철저한 사전조사를 토대로 우영희 씨는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건설사의 책임이 아닌 현장에서 사고를 당해 하음을 상대로 소송을 하자. 개인의 보험 사기로 전환되죠. 갑자기 보험에 가입하면 의심받을 확률이 매우 높으니 추락사고로 합의금을 받자. 하지만 휴대폰에는 아무런 증거를 남기지 않아야 한다. 심지어 그래도 박대호 씨는 궁금한 점이 매우 많았었는지 동료인 김상민 씨의 휴대폰을 수시로 빌려 썼습니다. 철두철미한 주변 조사로 검색 기록은 모두 지웠지만 동료인 김상민 씨의 휴대폰을 빌려 쓴 시간에 남겨진 검색어를 디지털 포렌식한 자료입니다. 확실한 증거까지 제시합니다. 이어서 옷도 두툼하게 입었고 안전모도 썼으니 떨어져도 죽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으로 로프의 연결고리를 풀었습니다. 사건의 모든 정황을 그런데 하필 박대호 씨가 추락한 현장 머리 부분에 철근 절단 유압 가위와 절단된 철근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옆에서 지켜본 듯 이로 인해 안전모가 뚫렸고 몹시 운 나쁜 죽음이 된 것입니다. 정확하게 파악해 설파하죠. 그렇게 신유와 클라이언트는 승소를 하게 되는데 그날 밤 그 축가 회식 자리에서 그 쓰레기 클라이언트가 변호사 성추행과 더불어 네, 부담스러워? 대표님, 한 잔 따라드리겠습니다. 물이 없는 곳에서 이 정도의 수준 아니 폭력까지 휘두른다. 가봤죠? 내부에 CCTV 4대 있습니다. 거치시면 상해죄로 처벌받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덮자.
어젯밤엔 아무 일도 없었던 거야? 저 곧장 응급실 갔고 3주 진단 끊어놨습니다. 하지 말라. 로펌 대표 장채는 다들 명심해. 최대 클라이언트이자 대주주를 상대로 소송을 거는 로펌은 어디에도 없다는 거. 을로서의 침묵을 결정하죠. 하지만 조건은 하나 달아주시죠. 갑의 DNA 신유가 냄새나는 이불을 그냥 덮을 수는 없잖아요. 의미심장한 조건을 요구합니다. 한편 같은 시각 이용도 시청으로 발령났댄다. 홍조가 갑자기 본청으로 발령나게 되는데 예상과는 달리 그녀의 반응은 미적지근했죠. 그 이유는 언젠가 꼭 한번 보게 될 기다. 네가 공무원 때려치기 전에. 홍조를 지독하게 벼르고 있는 상사가 그 본청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망했다. 나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요. 공 팀장님 만날까봐. 이에 벌벌 떨던 홍조는 결국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겁먹지 마라. 드라마 불문율 그 팀이 아닐 수도 있잖아. 아닐 수도 있잖아 시전해버리고 짜잔. 그녀의 앞날을 사사건건 막아줄 대대장을 아니 장본인을 마주하게 되죠. 이에 당황한 홍조는 발령 첫날부터 모닝술을 한 잔 때리고 왔나. 얼굴이. 곧바로 뒷값을 시전해버립니다. 스트레스성 홍조가 조금 있습니다. 이어서 공 팀장은 이 스트레스가 심하다. 그 뜻이 아니라 이 원래 인생이 공평한 거 아니겠어? 다시 한번 그녀에게 나도 이용주 주무관 덕분에 스트레스성 치질 수술도 했고. 지옥 티저 예고편을 갈겨주죠. 죄송합니다. 아이 뭐 다 지난 일인데. 지금 잘 안 물었어요. 내 그렇게 뒤끝긴 사람 아니니까 편하게 내 인사 좀 하고. 심지어 유수장이에요. 감사합니다. 같이 일할 팀원들조차 그녀를 반기지 않는 눈치인데다가 과장님은 어디 가셨나요? 휴가 갔어. 이 녀석 이용조 씨 마이면 저 자리 원래 내 건데. 뒤끝 세계 챔피언이었습니다. 뭐 멀뚱해서가 있나? 일 안 할기라? 허나 이제 시작이 불과했죠. 후원보다 5배 많은 업무는 기본이고 이게 다 제 업무일까요? 과일 나쁘면 전화는 누가 받노? 의도적인 따돌림과 그럼 저도 구내식당 가겠습니다. 아이 그러면 안 되지. 강제 혼밥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우울함도 잠시 이쯤에서 후보아씨. 과거 이력을 살려 신나게 먹방 중인 홍조 앞에 오늘도 스태프 장난 아니야. 온주시장이 보좌관이자 시청 일대의 여심을 훔치고 있는 홍조의 짝사랑남 권재룡이 등장합니다. 그가 이쪽 길로 지나다니는 걸 알게 된 순간 그녀는 1일 1냉면을 결심하죠. 한편 그날 밤 한 유튜버가 온주산 흉가를 방문하는데 가보겠습니다. 곤지암도 프리패스할 기세로 당당하게 들어가던 그는 곡성 뺨치는 신당의 비주얼에 집팬티가 필요해지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발까지 헛디디며 그대로 객사해버리고 말죠. 그리고 일주일 뒤 이 사건이 공론화가 되며 그 흉가 철거해달라고 그 책임 소재는 민원 수십 번 넣었는데. 시청으로 향하게 됩니다. 삼가 고인의 명목을 빕니다. 명복. 당신들이 무슨 낯짝으로 명복을 빌어. 무식이 형한테 개털린 데 이어 아들까지 잃은 호구형에게 눈치제로 공팀장은 철거는 저희과 담당이 아니라 건축가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건축가로 올라가 보시는 게. 잼버리까지 갈겨버리죠. 우리 지금 건축가 다녀오는 길이야. 근데 지들 소관 아니라고 여기로 가라고 그러더라. 결국 사태가 점점 더 심각해지던 그때 지켜보던 홍조가 제가 해결해 보겠습니다. 주인공 패시브를 발동해버린다. 흉가는 온주산 둘레길에 있고 온주산 둘레길도 공원이고 그 공원 담당이 저거든요. 물론 이 기회를 활용해서 상당히 일을 잘하는 친구입니다. 구청에서도 소문이 자자했어요. 민원의 여왕이라고. 공팀장에게 점수를 따기 위함이 가장 큰 목적이었죠. 그러게 하필 또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던 날에 흉가를 방문하게 되고 먼저 방에 있던 저승자자력의 신유를 보고 그대로 기절하며 인트로의 상황을 맞이한 것이었죠. 드라마가 고증을 참 잘했네. 대체 신유는 저승사자가 잘생겼네. 왜 이곳에 와 있던 걸까요? 잠시 후 다행히 정신을 차린 그녀였지만 신유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녀는 아주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죠. 그 음산하고 거대한 신당 일대가 당연히 온주시 소유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거기가 다 개인 사유지더라고요. 모두 한 개인의 소유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그 땅의 주인은 짜잔. 데리고 갈 거면 그때 데리고 가지. 왜 자꾸 따라다녀요? 아주 확고한 오해를 바탕으로 아직은 안 돼요. 가고 싶지 않아. 홍조가 지리는 똥꼬쇼를 이어가고 있던 그때 비켜요. 왜요? 내릴 거라. 사람이세요? 지옥 같은 두 번째 만남이 성사되죠. 아니 장신유라는 분을 만나러 왔습니다. 나다 이 씹새끼야. 세 번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역시나 온주산 원상복구 해주세요. 흉가 철거해서. 싫습니다. 숨도 안 쉬고 입구 컷을 갈겨버리죠. 그 흉가에서 사람이 죽어나갔어요. 내가 거기 들어가라고 한 적 없어요. 이에 홍조가 원상복구 명령 거부하시면 행정대집행 개고장 날릴 수도 있어요. 법을 활용해 시게 나가보지만 나한테 날려도 소용없어요. 건축주한테 날려야지. 그는 아무리 무허가 건축물이라 해도
경우에도 건축주 동의 없이 철거는 불가능합니다. 형사상 재물 손괴, 민사상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까. 명불 변호사였습니다. 아 그러면 건축주 동의를 받으세요. 굳이 내가 그렇게 홍조는 이렇게 나오시면 시에서 강제로 철거를 진행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나오시면 소송할 수도 있어요. 그야말로 남의 사유지에 아무나 등산하라고 계단, 가로등, 운동시설 및 기타 등등을 설치한 거 불법인 거 알죠? 뼛속까지 탈탈 털려버리고 말죠. 가요 조용히.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마요. 소송 가면 무조건 지니까. 하지만 홍조 뒤엔 정답을 알아낼 때까지는 들어오지 마. 홍 팀장이 있기에 이대로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잘생긴 저승사자랑 같이 찻집 가고 싶어요? 한 달치 이불킥만 추가돼 버립니다. 그리고 사실 신유가 이렇게까지 신당에 신경을 쓰는 이유는 유전병의 일종이고 염색체 유전자 돌연변이라 예측하기가 힘든 질환이야.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희귀 유전병 때문이었죠. 피해 젖은 손이 등장해 극심한 고통이 이어지는 이 저주는 치료법이 없는 희귀 질환을 수반했습니다. 그래서 선조 때부터 운주산자락에 신당을 모시며 이를 기려왔던 것이었죠. 그리고 이 병은 신유에게도 불현듯 찾아왔고 한참 해결 방안을 모색하던 중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예측해 보시죠. 이런 그를 아침부터 또 홍조가 반겨주죠. 좋은 아침입니다. 계속 좋은 아침이고 싶으면 나가요. 이 몰마리아급 철벽을 뚫기 위해 오늘 그녀는 다른 스탠스를 보여주기 시작하는데 바로 외로워서 그러는데요. 갬성 라디오 사이언스트 작전. 이 일 해결하면 팀장님께서 같이 밥 먹자 해주실 것 같아서요. 그런데 저 시청으로 발령받고 계속 혼밥해요. 뭐 집에서도 계속 혼밥하긴 하지만 직장에서까지 혼밥하기 싫거든요. 왕따인 거 티낼까봐. 겉모습은 누가 봐도 티발놈인 신유의 마음이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움직이기 시작하죠. 여기가 요양병원인 거예요?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티미네이터였습니다. 전화 걸어서 상담부터 하고 하지만 병원 이름은 뒷장에 적어뒀으니까 알아서 하고. 은근 츤데레 기질도 가지고 있었죠. 철거 허락 못 받으면 다시는 귀찮게 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잊지 말고. 그렇게 홍조는 한때 신당의 주인이었으나 지금은 요양병원에 있는 무당 은호를 찾아가게 됩니다. 사실 신유가 쿨하게 번호를 알려준 이유는 평생을 신당에서 살아왔으며 그의 저주 또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그녀가 절대 철거를 허락할 리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철거 허락하셨어요. 바로 허락을 갈겨버리죠. 말도 안 돼. 이 킹받은 신유가 곧바로 은호를 찾아가는데 아니 그 공무원한테 혹시 협박당하셨어요? 절대 손대지 말라고 하셨으면서 갑자기 철거는 왜 허락하신 거예요? 그것도 생판 모르는 여자한테. 그녀는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네가 죽인 여자야. 아주 소름 끼치면서도 네 뺨을 어루만지는 피가 묻은 손의 주인, 도무지 알 수 없는 목함의 주인이 나타났어. 의미심장한 예언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며칠 뒤 신당은 약속대로 철거되고 그 신당 터 아래에서 은월이 말했던 목함이 발견되죠. 그녀가 철거를 허락했던 이유는 바로 이 목함의 주인이 그리고 저주 집안 대대로 내려오던 저주를 끝이 나게 될 것이. 신유를 괴롭히던 유전병을 없애줄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군데요, 목함의 주인이? 지금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리고 그 목함의 주인이 바로 그 여자. 홍조였죠. 하지만 누가 그래요? 이 시꺼먼 미니 관자 같은 게 내 거라고. 무녀, 은월이. 아 그 귀여운 할머니? 정말 좋으신 분 같던데 안 받고 싶어요? 보기만 해도 섬뜩한 비주얼인데다가 심지어 열리지도 않는 이 이름 모를 물건을 홍조가 받을 이유가 없어 신윤복 그림 같은 게 들어있을 수도 있잖아요. 곧바로 진품명품 모드에 돌입합니다. 그런데 이 날뛰 낡은 자물쇠가 뭐야? 도무지 열릴 생각을 하지 않았죠. 각종 도구도 활용해보고 알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보지만 열려라 못가! 당연히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것도 선물이라고 해. 한편 다음날 신유 로펌에 갑질 클라이언트가 무려 인당 하나씩의 명품 시계 선물과 함께 찾아오죠. 그 이유는 자, 우리 장신유 변호사님께서 지난번에 일을 덮는 대신에 조건을 하나 다셨다고 해서. 지난번 신유가 사건을 덮는 대가로 걸었던 단 하나의 조건이 죄송합니다. 지난번 일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기업의 오너로서 적절치 못한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과에선 진심으로 왠지 모를 사과드립니다. 위화감이 느껴졌죠. 이 정도면 진정한 사과가 됐을까? 전혀 진심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를 묵묵히 지켜보던 신유는 개 같은 주사 진짜 수로와 끊어야 되는데, 그렇지? 아주 의도적으로 너 그렇게 넘어가죠. 그를 개무시해버리죠. 일들해요, 일들. 결국 조심해서 가십시오. 신유가 가는 순간까지 자신을 투명인간 취급하자 야, 이 쓰레기는 또 폭발해버리고 맙니다. 내가 지금 시계값을 토탈 얼마 썼는지 알아? 네 것까지 5억을 썼다고, 이 개.
근데 왜 인사를 안 해? 그리고 신유가 이렇게까지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이젠 더 이상 내가 로에나의 소속 변호사가 아니라서. 앞에 있는 놈이 자신의 갑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방금 사직서 넣었거든. 한순간에 모두를 벙찌게 만드는 정신유, 지금 뭐한 짓이야? 일개 변호사와 최대 클라이언트 지리는 묘책이자 둘 중에 누굴 선택하시겠어요? 뭐 그거까지 알아야 되니? 미친 폐형색이었습니다. 존나 카리스마 있어. 같은 시각 고장난 전구를 갈고 있던 홍조는 지리는 몸개기를 시연하고 현타에 빠져있던 그 순간 꼼짝도 하지 않던 목함이 열려버리죠. 그렇게 기대 반 긴장 반으로 그 안을 서서히 들여다보는데 웬 부적들과 함께 푸른 배경에 서책이 들어있습니다. 그 이름하여 마력천자문. 마력천자문이었죠. 뭐야? 마법천자문 짝퉁이야? 김기훈 천일문 뺨치는 장명 센스를 보여주는 이 책의 내용인즉슨 주술소야? 당시 평범한 조선시대 사람들이 바랐을 법한 아히 낳기 위한 주술. 됐고. 사람들의 꿈과 욕망을 이뤄주는 노화 지연술. 애정 청사술. 킹갓 주술서였습니다. 아, 나 어이가 없네. 이게 말이 돼? 차라리 램프 요정 지니 쪽이 더 신빙성 있지 않겠어? 당연히 1도 믿지 않던 홍조는 편견이야. 왜 서양의 것은 믿고 우리나라 고유의 것은 믿지 않는 것이지? 갑자기 자신의 사대주의적 사고를 성찰하더니 애정성사술을 정독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날 새벽 홍조는 상상만으로 재경과 손주까지 낳아버리고 다음날 출근길 시청에서 신유와 마주치죠. 여긴 왜 왔어요? 며칠 전 스카우터로 왔어. 시청 변호사로. 신유를 찾아온 재경이 제 연봉이 얼만 줄은 아시고? 얼마인지 관심 없어. 말아도 그만큼 못 주니까. 근데 그에겐 돈보다는 돈에 욕심 있는 타입인 줄은 몰랐네. 동기가 중요한 타입이란 점을 이용해서 나더러 공무원 상담하고 소송 백업하라는 거잖아요 지금. 대기업 상대하라는 거야. 얼추 수백억. 세금도 안 내면서 불법 저지르는 수많은 대기업. 신유를 시청 변호사로 스카우트한 곳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수많은 대기업 중에 하움도 있습니까? 그 직책엔 없을 리가. 지린 동기부여까지 있었던 것이었죠. 방금 사직서 넣었거든. 한편 그렇게 홍조와 제외한 신유 또한 뭐가 들어있었어요? 책이요. 목함안의 주술서에 대해 알게 됩니다. 주술이래요. 소원을 이뤄주는.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좀 더 자세히 말해봐요. 신유는 매우 진지했죠. 애초에 자신이 겪고 있는 저주부터가 비현실적이었기에 그는 분명 이 책에 해답이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서서히 책장을 넘기던 중 신병 주술. 그가 필요한 내용이 나타나죠. 몸의 병을 낫게 하는 주술. 이어서 이용조 씨 신유는 만난 이래 처음으로 원하는 게 있어요. 그녀에게 뭔가를 바랍니다. 거기 담긴 주술은 모두 당신이 가져요. 아주 진지하면서도 하지만 딱 한 가지만 지독하게 아련한 표정으로 나한테 줄 수 있겠어요? 진심을 담아 부탁하죠. 부탁입니다. 내가 부탁했으면 1초 입구 컷이었겠지만 신유의 얼굴이 알겠어요. 주술서 그 자체였습니다. 다음날 또 자기만 빼고 회식을 처하고 있는 팀원들에게 저도 끼워주십시오. 회식. 먼저 용기를 내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 용기를 이어 그때 일은 죄송했습니다. 진심이 담긴 사과를. 저는 그날 팀장님께서 모친상을 당하신 걸 몰랐고 그때 받은 봉투가 부조금이라는 건 더더욱 몰랐습니다. 처음으로 아주 구체적인 정황을 설명하게 되죠. 알았다면 절대. 앉아. 그 진심이 통한 걸까요? 네. 아이고 보좌관님. 이 구역 실세의 등장 때문이었죠. 그렇게 어색한 합석이 이어지던 와중 그 시청 게시판에 이홍조 씨 칭찬하는 글 권재경 보좌관님이 올리신 거 아니죠? 웬일로 홍조에게 맞아요. 제가 올린 거. 지린 그린라이트가 비춰온다. 청장님 만나러 구청에 자주 갔어요. 민원인 대하는 태도가 좋아 보였어요. 그녀의 기분은 곧바로 옳다고가 대변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때 당연한 일로 왜 칭찬을 하지? 이 티발놈이 공무원은 원래 민원인에게 친절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린랜턴을 개박살 내버리고 죄송합니다. 저희님만 일어나 보겠습니다. 동시에 자리도 쫑나버리죠. 설상가상 어르신 집에 가셨으면 좋겠는데? 오늘도 오지는 왕따를 당하며 우울감이 또 맥스로 치솟던 그때 이용규 씨, 꿈에 그리던 재경이 잠깐 나랑 같이 좀 갈래요? 그녀를 부릅니다. 잠시 후 뭐 나 때문에 엉망됐잖아. 과거 사소하게 지나갔던 일을 기억한 재경의 세심한 옷 선물이 이어지자 홍조는 또다시 닉값을 시전하고 홍조 씨는 볼 때마다 얼굴이 빨갛네요. 이름이 홍조라 그런가? 그녀는 이 신남을 주체 못한 채 아니에요. 저는 좋아하는 사람 있을 때만 빨개지는 거예요. 사실상 고백을 박아버리죠. 하지만 재경의 표정을 보아하니 방금 제가 한 말이 고백처럼 들렸을까요? 시간을 존나게 되돌려야 할 것 같은데 시계 방향. 네, 나한텐 그렇게 들렸는데 아니에요? 홍조의 선택은 맞아요. 못 먹어놓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구청에 있을 때부터 보좌관님을 나도 이용조 씨 좋아해요. 하지만 정말요? 근데 그건 인간적인 호감이에요. 그대로 차이다 못해 나 누구라도 칭찬할 일이 있으면 게시판에 글을 올릴 거고 누구라도 나 때문에 옷을 망치면 선물을 할 거예요. 화성까지 날아가 버리죠. 네, 알겠습니다. 허나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안녕하세요. 홍조가 지나갈 때마다 시청 전체가 수군거리기 시작하죠. 심지어 이용조 주무관. 그 악랄한 공팀장마저 실행의 아픔을 극복하는 데는 일이 최고다. 그녀를 위로해준다. 이거 묻고 힘내라. 바로 누군가 비담에게 고백하기도 전에 차여버린 구급의 최후. 어젯밤 끝에 굴욕의 순간을 동영상으로 찍어 게시판에 올려버린 것이었죠. 퇴사각 시계 잡힌 홍조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라가스 해보지만 결국 또 언제나처럼 혼자가 됩니다. 그녀를 반겨주는 건 집에 도착한 택배 하나. 이것저것 보냈으니까 잘 챙겨 먹어. 누군가의 정성이 가득 담긴 유기농 식품들이었죠. 그런데 그때 염소 우유를 보자마자 아주 강렬한 기억이 머릿속을 스치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쏙 들어. 애정성사술. 염소 우유는 모정이 깊은 염소의 젖. 애정성사술의 필수적인 메인 재료였던 것이었죠. 그렇게 어차피 차이고 치인 이 개같은 인생 믿져야 본전으로 방자유기에 모정이 깊은 염소의 젖을 담고 아주 정갈하고 붉은 장미 봉오리를 넣어라. 진지하게 애정성사술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이 장을 태워 섞어라. 하지만 같은 시각 주술이 진행될수록 재경이 아닌 신유의 상태가 이상해지죠. 심지어 주술이 완성에 다다르자 그의 저주가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두 사람은 대체 어떤 관계로 얽혀있는 걸까요? 드라마 이 연애는 불가합력. 오래전 봉인되었던 주술서를 갖게 된 이용조와 그 금서가 필요한 신유가 얽히며 벌어지는 판타지 로맨틱 코미디인데요. 드라마 특성상 1, 2화는 전개에 필요한 서사와 인물 소개가 주를 이뤘으나 홍조표 애정성사술의 주인공이 58,000% 확률로 신유가 되며 3화부터 본격적으로 꿀잠 전개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서 가장 감탄했던 것은 주인공들의 지리는 비주얼이었는데요. 얼굴만 봐도 재밌다는 표현을 이럴 때 쓰는 것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부분은 드라마 이 연애는 불가합력 1, 2화의 내용이었고요. 매주 수목밤 밤 10시 30분 채널 JTBC에서 방영함을 알려드리며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무비였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매주 새 영상이 올라오자마자 접하실 수 있습니다. 강요는 아니고요. 네가 개가 되라면 내 개가 된다.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개야. 누구인가? 지금 누가 소리를 내었어? 살랑 네 복수 봐라. 네